자, 갑시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린 가장 먼저 위치 에너지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설명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여기는 문제 유형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예요. 자, 위치 에너지는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각각의 문자에 대한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 써있는 문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질량의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킬로그램이에요. 따라서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g이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h가 있습니다. h는 하이트를 의미해요. 따라서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높이로 사용하는 단위는 주로 미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센티미터로 나오면 미터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방금 구했던 질량과 높이에다가 9.8을 곱하는 것은 중력과 일회항이랑 관련했던 문제랑 똑같은 공식이 되겠네요. 그쵸? 결국에 특정 위치에 올라가져 있는 그 물체는 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회양이다. 아까 공부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 이 위치 에너지가 가지게 되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질량이랑 높이가 그대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에 해당하는 값이 처음에 2배로 증가한다면 가지게 되는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나요? 2배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질량을 처음에 3배로 증가시킨다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몇 배가 될까요? 3배가 될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특징, 높이를 처음에 2배로 증가시킨다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값도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될 거예요. 따라서 높이 값도 처음에 3배로 증가시켰다면 에너지 값도 몇 배가 되겠어? 3배가 될 거야. 아이, 뭐 당연한 내용이네. 그치? 우린 저렇게 곱하는 숫자가 똑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비례관계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무엇에 비례할까요? 그렇죠. 높이에 비례하겠죠. 여러분 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죠? 1차 함수 그래프일 거예요. 일자로 쭉 뻗어지는 그 그래프 헷갈리지 마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쫙 설명한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거는 우선 머릿속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넣어둡시다. 오케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운동 에너지예요. 여러분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각각의 문자에서 문자 m은 왼쪽에서 공부했던 질량 그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에서 m값은 질량을 의미할 것이고 사용하는 단위 자체도 킬로그램으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두 번째로 V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V는 속력을 의미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 시간에 공부했죠. 속력의 단위로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컨드로 바꾸는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나오느냐? 다행히 많이는 안 나옵니다. 얘는 정말 다행히 미터 퍼 세컨드는 그냥 그대로 사용될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위치 에너지랑은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M값은 그냥 곱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질량이 처음에 2배로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질량이 처음에 3배로 증가한다면 에너지 값도 몇 배가 되겠다? 3배가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운동 에너지에 곱해져 있는 V, 속력이 그냥 V로 곱해져 있나요? V 제곱으로 곱해져 있나요? 제곱으로 곱해져 있죠.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는 V 제곱에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V 제곱이 2배로 증가한다면 에너지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이고 V 제곱이 3배로 증가한다면 에너지 값이 3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속력이 제곱으로 증가했다면 전체적인 에너지는 제곱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4배로 커질 것이고, 그쵸? 속력이 3배로 증가한다면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겠다? 9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무엇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다른 거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다가 각인시켜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우선 여기다가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세 번째는 기준면과 위치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바닥이야. 알겠지? 그 다음 우리가 여기를 2m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를 7m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공을 우리가 총 3부분에다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첫 번째, 바닥에 둘 때 A, 2m 높이에 둘 때 B, 7m 높이에 둘 때를 C로 한번 해볼게요. 뜬금없이 저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기준면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때마다 위치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준면을 바닥으로 잡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기준면을 바닥에 뒀을 때 A라고 하는 친구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죠. 왜냐면은 바닥이니까 기준면은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기준면을 바닥으로 잡았을 때 B에 위치하는 공은요 높이가 몇 미터 높이에 있는 겁니까? 2m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C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7m가 되는 거겠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기준면을 2m로 잡을 거예요. 그치? 그럼 A에 있을 때는 이미 바닥에 도달했으니까 운동은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거지만 만약에 2m 높이에서 그냥 2m에다가 우리가 갖다 놨어.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치? 0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7m 높이에다가 올려놨으면 이 친구는 지금 몇 미터에 있는 것처럼 위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5m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2학기 때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 네 번째 내용이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자연 상태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야. 여기에 이렇게 바닥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뭐 높이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공이 있어요. 우선 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은 현재 A라고 하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공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정지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A 위치에 존재하는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낙하할 겁니다. 혹은 던졌어요. 포물선도라서 어떻게든 던졌어. 그러면 그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낙하하는 동안에는 A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점점 가까워질 거니까 감소하겠죠. 점점 감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 던지면서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정지했던 물체가 떨어진다.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점점 증가하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이거 어차피 2학기 때 할 겁니다. 뭐냐면은 낙하하는 동안 감소한 에너지 양과 그 다음 증가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파생될 수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공을 바닥에 둘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얘를 바닥에서 위로 던져 올릴 거야. 그럼 높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거고 올라가면서 한번 멈추지.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감소한 에너지 양과 증가한 에너지 양은 어떻다?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게 되면요. 문제 풀 때 아주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5번이에요. 자, 5번은 뭐냐면은 에너지와 일의 양이에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저랑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에너지랑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 즉 9.8 mH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무엇과 똑같다? F 곱하기 S라고 하는 일의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질량을 구하거나 높이를 구하거나 힘의 크기를 구하거나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미지수가 2개여가지고 뭐 연립방정식을 하거나 그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3가지를 알려주겠죠. 그쵸? 대답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M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H, F, S 알고 있어야 되겠지. 높이 구하려면은 질량, 힘, 이동거리. 그치? 힘 구하려면은 M, H, S. S 구하려면은 M, H, F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저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여기에 클립으로 나무 도막을 이렇게 잡아놔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추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추가 퉁 떨어지면서 얘를 밀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추의 질량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니까 더 많이 밀리겠지. 이해됐어? 그치? 그러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세게 떨어질 거니까 많이 밀릴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생긴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F값은 그다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나무 도막을 밀리게 하는 힘은요, 이 위치 에너지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F값이 결국엔 뭐냐면은 이 나무 도막을 잡고 있는 클립의 힘이야. 우리가 세게 떨어뜨린다고 클립의 힘이 약하고 강해지고 막 하니? 안 그러지. 약하게 떨어뜨린다고 클립의 힘이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니?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세게 밀리려면은 세게 때려 박아야 되지. 그럼 F값이랑 S값이 동시에 다 변하네? 어찌 보면. 그치? 근데 우리는 F랑 S가 동시에 다 바뀌게 되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F값은 그다지 많이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유가 뭐냐면 F값은 어찌 보면 무엇이다? 클립의 힘일 것이다. 오케이? 집게 혹은 클립의 힘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감 잡았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것은 운동 에너지겠죠? 2분의 1 mv 제곱과 무엇이 동일시 될 수 있다? F 곱하기 S와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뭘 구하게 하겠습니까? 질량을 구하게 하거나 속력 혹은 속력의 제곱을 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F값 혹은 S값을 구하게 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수레가 이렇게 있어. 누가 봐도 수레지. 그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만히 있는 나무 도막과 쾅 충돌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조금 밀리겠죠? 얼마나 밀리는지를 물어볼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값은 그렇게 크게 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강하게 밀리면 똑같이 밀릴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딱히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F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무 도막이 지표면과 맞닿아 있으려고 하는 마찰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찰력은 접촉면과의 거칠기, 그 다음 물체의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굳이 시험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량, 높이, 이동거리, 질량, 속력 혹은 속력의 제곱, 그 다음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하 높이 질량 속력 속력의 제곱을 대입해서 찾은 우리 시리가 제 말에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와우, 김이 팍세네. 존나 빡세게 강의하고 있었는데,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제가 시험 문제 예시로 지금 세 문제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세 문제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F값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요, 뭐 이 영상을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O2에서 이 F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1년 만에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논란이 많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F값은 내가 세게 치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F값도 커져. 근데 F값이 커짐과 동시에 S값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니니? 그치? 그렇기 때문에 F값 구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둔 책 꼭 다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